첫 번째 달려보죠. 사고치고 후다닥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성과 아이가 매장 앞을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후다닥 매장으로 오더니 마네킹에 쿵 합니다. 충돌했어요. 자, 마네킹 마네킹 분수대에 풍덩 빠졌어요. 자, 아이고 이거 어째? 자, 놀라서 서둘러 저렇게 다가온 여성, 아이의 팔을 끌고 지금 어디론가 가는데 말이죠. 아니, 물에 빠져버린 그 옷, 저 마네킹에 걸쳐놨던 옷, 아이고 세상에, 물이 뚝뚝뚝뚝 축축 엉망이 됐습니다. 저거 세탁하려면 어째 저거. 자, 일단 저 마네킹을 세워두고 직원을 불러서 배상을 하겠다는 등 아이를 혼내겠다는 등 말을 하고 가야지. 저걸 저렇게 나몰라라 가면 어쩝니까? 네, 저게 지난달 30일 오전이고요. 경기 안양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입니다. 저 매장 매니저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잠깐 매장을 비웠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서 마네킹을 저렇게 넘어뜨렸는데 또 그게 하필 뒤에 있던 분수대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 엄마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매장 직원 없는 걸 알고 어떤 수습도 없이 그냥 도주했다는 겁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매장 직원이 발견을 해서 그제서야 마네킹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저 마네킹이 입고 있던 게 일단 18만 원짜리 원피스 그리고 20만 원짜리 코트였거든요. 아이고야. 그런데 분수된 물이다 보니까 저게 약간 소독을 해야 해서 락스가 섞여 있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시간을 담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옷이 변색돼서 입을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떡해. 그 38만 원 제보자가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3주 다 되는데도 잡히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제보입니다. 야, 저거 그 백화점에 그 CCTV 보면 다 있을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골목길 맞짱 승자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골목길을 나오기 위해서 멈춰 서는데요. 자,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빵 경적 울립니다. 또다시 빵 울리니까 자, 지금 둘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배치기 퍽! 배 밀었습니다. 뭐라고 해. 자, 그랬더니 차주의 아내, 싸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서로 말리는데, 자, 상대 운전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따라가다가 다시 차 쪽으로 차로 돌아가서 뭘 꺼내려나? 뭐 하려고? 3단봉! 이런. 자, 3단봉 뽑아 들고 지금 차주 쪽으로 다가가는데 막 금방, 세상에. 자, 두 사람의 다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참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진짜 어른들 둘이서 할 대화의 내용인지 일단 저 일은 지난 2월 14일에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차가 골목길에서 이제 큰 길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뒷차가 좀 답답했던지 경적을 3번 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이 내려서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경적을 울리냐면서 욕설을 한 거죠. 그때 대뜸 내리자마자 또 이 배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주고받는 말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차도 국산차, 좋지 않은 차, 거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더니 또 내 차가 원래는 몇 대가 있다는 등 내 차는 외제차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전해드리는 저도 참 민망한데 문제는요. 저기서 빵빵거린 것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근데 배치기란 건 폭행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3단봉 왜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휘두르는 순간 특수 협박이 되고요. 어이구야. 사람이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몸을 향해서 휘둘렀으면 특수 폭행까지 됩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제발 저런 거 함부로 그냥 꺼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전국에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 중에 3단봉을 차에다 두고 다니는 분들이 경찰 이런 분들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호신용으로 본인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우연히 저렇게 만났는데 두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형태가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좀 이렇게 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나왔는데 국산차나 타고 다니는 거지 같은 게 저는 일단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아니야 나는 뭐 국산차 포함해 전기차 포함해서 4대가 있어 뭐 외제차 이게 어른들이 할 대화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차에서 내리는 순간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배치기를 하죠. 그 둘이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이라 한 듯이 둘이 똑같이 이렇게 배를 갖다 마주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순간을 참지 못하게 되면 저기에서 운이 나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되고요. 지금 뭐 어쨌건 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처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순간을 참지 못해서 전가가 남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보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보시고 아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갑자기 집이 와르르르릅니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이 와르르르르르.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나무가 지붕과 냉장고를 뚫고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에, 냉장고는 저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충격에 전등도 저렇게 대롱대롱대롱. 아이고 세상에. 자, 옆을 볼까요? 더 심각합니다. 나무가 덮친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붕까지 이렇게 보이고 사이로 물이 줄줄줄줄줄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방 천장 뚫고 들어온 나무 탓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저 하늘, 아유 하늘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 예. 아니 갑자기 집이 무너지다니 이게 뭔 조화예요 이게? 네, 이게 지난 15일 강원 강릉시인데요. 오래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단독주택을 덮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이 일 때문에 제보자 부모님은 현재 마을회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거 다 예견된 사고였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걸 그냥 둔 거다. 그런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가 폭설 피해가 굉장히 빈번했던 동네라서요. 지난해 이 지자체 차원에서 집 주변에 있는 좀 위험한 어떤 고목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왜인지 제보자 집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대상이 안 된 이유를 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당시에 제보자 땅 주인이랑 오래된 뭐 밤나무 정리하는 문제로 약간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로서는 뭐 이런 답을 이 통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집 주변 소나무가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 제외된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위험 가능성이 없어서 제외됐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자체에 몇백만 원 보상을 받기는 하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는 무너진 집 복구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다, 답답하다라고 전해오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천장 뚫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래서 지금 마을에 관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좀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 전 주인하고 그 밤나무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예. 확인을 해보니까 저 와르르 무너진 소나무는 요 지역 경계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 주인은 다른 사람이래요. 근데 그러면 지자체가 그걸 파악을 했다면 그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자체에서는 뭐 조금 한 뭐 몇백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하고 끝을 냈다는데 일단 그럼 진짜 땅 주인을 찾아야죠. 진짜 땅 주인의 관리 소홀로 지금 저렇게 소나무가 무너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저 원래 땅 주인에 대한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오닛의 소파를 싣고 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정말 황당한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그 보닛 위에 웬 커다란 소파가 저렇게 떠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고정까지. 아, 이거 도대체 운전이 가능합니까? 자, 슬금슬금 천천히 차선 따라서 주행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삐요 하고 지금 올 거예요. 지금 왔어요. 아저씨 차 세우세요. 해서 일단은 스톱을 합니다. 아니 저게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저게 앞이 보입니까 저게? 안 보이죠. 이게 지난 12일 새벽 1시 정도에
포항 영일해수욕장 근처 도로로 갑니다. 이 정말 보신 것처럼 본인 뒤에 소파를 싣고 가는 차를 보신 우리 사건 반장 시청자분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따라가면서 5km 가량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다고 하는데 앞이 보일까요? 전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경찰에 세우고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아저씨는 아니고 예. 여성분이었다는데 나 친구 가져다 주려고 가는 거였는데 운전을 어떻게 옆 차선 보고 갔어요. 어쩜 진짜 좋아.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저래서는 안 되지만 백 변호사님 할 네. 거면은 그냥 지붕 위에다 달든지. 옆 차선을 보고 가면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어떡하죠? 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는 진짜 좀 최소한 그러니까 지붕까지 올리기 또 너무 힘드셨나요? 야 이거 좀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거는. 일본에서 글로벌 픽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나올 있었습니다. 것 같아요. 나올 것 일본의 같아요. 사건 만장 있으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설 연휴 특별 손님입니다. 자 지난 설 연휴에 한 지구대 앞으로 특별한 손님이 왔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죠. 자 지구대 앞을 지나던 가족들, 아이가 경찰차에 꽂혔어요 지금. 지금 멈췄어. 이게 경찰차란다. 엄마가 딱 가르쳐 주니까 아장아장 다가와서 신기한 듯이 막 만져봐. 이게 경찰차야 하면서 막 자 구경이 끝난 뒤에도 미련이 남았는지 다리를 쫙 벌리고 다부진 자에서 집에 안 가 지금 안 갈래 지금. 그러더니 이제 다시 경찰차로 오더니 경찰관 아저씨 와서 아이고 귀엽다 일로 와 하니까 바로 얘가 그냥 뭐 하려고 세배합니다.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셈 하면서 세배. 자 그다음 뭘까요? 그렇습니다. 캐시 현금 나와야죠. 아유 귀엽다 이 녀석 하면서 아유 주지 마세요 하는데도 세뱃돈을 꼭 쥐어줍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렇게 인사까지 하죠. 자 백 변호사님 네. 너무 귀여워. 애가 뭘 좀 알아 그리고. 저도 자동으로 세뱃돈 줄 것 같은데요, 저러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12일 날이었고요. 부산사하고 장림파출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차를 좋아하는 데다가 또 경찰차 신기하잖아요. 장난감 노는 거 비슷한데 큰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가겠다고 저렇게 다리를 벌리고 뻗팅기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아까 경찰 아저씨가 딱 나오니까 저기서 갑자기 경찰 아저씨한테 뛰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갑자기 뛰어가다가 바로 이제 세배 자세로 이렇게 딱 일단 팔을 이미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절할 준비를. 저 모습을 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이쁠 것 같고 경찰분께서도 당연히 자동으로 세뱃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까 아니에요라고 해도 그 아이 손에 이 경찰 아저씨가 세뱃돈을 꼭 쥐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이쁘네요. 예, 진짜 교수님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그 경찰 공무원분들 얼마나 박봉이세요. 근데도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어린 시민이 반겨주니까 사실은 저 세뱃돈 이상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그 기분 좋음으로 해서 아마 하루가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갑니다. 두 얼굴의 시어머니입니다. 자, 사망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꼭 남편 없는 곳에서 살 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 부부는 40대고요.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은 전부 마른 체질, 그리고 사연자네 집은 친정은 사연자 포함해서 전부 약간 통통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건강 잘 챙겨라, 몸 챙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1년 전에 그 임신 출산 겪으면서 사연자가 20kg이 찐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편 있는 앞에서는 일단 몸 관리 잘해야 한다, 건강 중요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남편만 자리를 뜨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이고야. 너 이렇게 살쪄서 되겠니? 관리 좀 해라. 면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시가 식구들은 다 있는데도 이러셔서 너무 민망하다고 하고요. 카톡으로도 수시로 살 빼는 법 같은 걸 보내시면서 나중에 병원 신세지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고 참다 못한 사연자가 다른 가족 앞에서는 최소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네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신답니다.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지금 시가 식구 만나기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요즘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남 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 정말 안 될 행동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저한테 석석석석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나마 좀 참겠는데 아니 어쩜 시내 부부 있는 데서까지 아니 어쩜 이렇게 교양 없게 행동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들 지열 씨는 그래도 제가 좋대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걸 진짜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진짜 별꼴이야 진짜. 얘 시임이니까 며느리가 건강 걱정하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 아우 나 원참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다혜 네가 진작에 관리를 좀 했어야지. 우리 지열이는 전생에 뭔 잘못을 했다고 지보다 체중 더 나가는 마누라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데 아이고 참말로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 야야 너 X다 너. 자 일단 야 변호사님 들어볼게요. 그 사람의 체질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저 말씀을 하시려면요, 찾아가셔서 애 24시간 다 돌봐주시고 집안일 안 할게 도와주시면서 너는 나가서 건강관리해라 라는 정도가 아닌 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남편이 나서줘야 돼요.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명백하게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 채팅창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부 관계가 급격히 그리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그 비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이 찌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약점이라고 아마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자기 아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야, 너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갑자기 탁 돌변하면 그 며느리도 어린애가 아닌데 아, 이게 지금 나를 걱정해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약점을 잡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뭐 좀 이렇게 며느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멀리 바라보는 정말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 이 채팅창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X도 좀 있어요.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진짜 진심으로 좀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정말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뭐 넌지시 조용히 둘이 있을 때 몇 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가 식구들 있을 때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제 좀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미. 아까 뭐 양절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체질 때문에 덜 빠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시가 식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 아까 건강 때문에라는 얘기도 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거는 다른 식구들 있을 때만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K스타님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시어머니가 나설 일은 아니죠 하셨고요. 차차사랑님 한 번에도 선 넘은 건데 그걸 계속하다니요 하셨습니다. 강미주님 그럼 1년치 PTB 달라고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님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괜찮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